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최근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일은 하방으로 강하게 밀어내면서 최근 2주 동안 가장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3월도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 절반 정도는 상승세도 있었고, 절반 정도는 조정과 행보도 같이 찾아왔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무언가 반등의 움직임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추가 조정의 확률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방에 대한 부분도 염두하시고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두중에 하락한 흐름과 이슈, 수급 여러 가지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중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런 이슈라던가 수급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시장 상황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종목 테마 관심 종목군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DB하이텍 그리고 덕신하우징 유진로봇 합쳐서 한 30% 이상 이렇게 수익 청산을 좀 도와드렸는데 이번 주는 좀 지금까지 종목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테마별로 순환매가 빨리 돌고 쉽게 윗꼬리가 다는 이런 흐름이라 종목 선정하기 좀 애매할 수 있고 섣불리 대응을 했다가 하락만 좀 맛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평소보다 낮은 비중으로 매매를 하셔야 하고 확실한 종목이 아니라면 과대낙폭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잡는 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무료방 참여하시면 이런 수익 챙겨가실 수 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파악하는 데도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고 서버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미 증시는 테슬라 급등 효과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휴전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이제 확대되면서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추진할 것이라는 이런 소식에 8% 이상 급등을 보여주었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또 EU에 가입을 허용하겠다라는 러시아 쪽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에도 전쟁은 계속 이어졌고 미국 5년물 국채금리와 3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이 되자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감과 그리고 금융시장에 좀 혼란을 야기했다라는 부분 여기에 또 중국의 봉쇄 조치와 또 엔화가 급속도로 약세를 보여주면서 또 한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이런 가능성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했던 이런 글로벌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주요 지수는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으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초 대비 거의 보합 수준이고 코스닥 정도 막판에 상승을 하면서 추가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2%, 코스닥은 1.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장 초반부터 양 시장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기본으로 유입이 되었고 코스닥은 외인들이 1,500억 이상 또 매수세 유입으로 코스피 대비 좀 상승을 점할 수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좀 하락을 하면서 1220원 초반대에 좀 머물렀고 엔화 약세와 그리고 러시아 이슈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에 따라서 장중에 또 환율의 변동성도 좀 심화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그리고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작용하면서 시멘트 강세 업종이 좀 보였고 여기에 또 페인트 관련 종목들까지 또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 둔화로 인해서 또 2차 전지 업종이 살아나면서 좀 코스닥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차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전 테마도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BHI 정도 5% 이상 좀 빨간불을 제외하면 최근 원전 테마는 한 2일에서 3일 정도 조정 흐름으로 일관하는 모습이었고, 그동안 급등세가 강했던 종목 위주로 또 하락폭이 좀 심해지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그 시세를 보여준 이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새로운 이슈도 부재였었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이렇게 떨어질 만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하락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면, 그동안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원전 테마주들은 좀 연속적인 호재로 상승을 보여주었고, 시장이 오히려 좀 무난하게 흘러갈 때는 좀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좀 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량 1위를 또 두산중공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갑자기 많아진다는 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었던 부분이고, 여기 보셔도 단기 공매도와 중기 공매도 이렇게 10%와 8% 이렇게 상회를 하면서 부담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공매도와 대차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 1WR 신주 인수권에 대한 상장이 4월 중순까지 진행이 될 거고, 그 신주 교환을 위해서 공매도를 좀 이용을 하면서 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많이 취하고 있다. 그런 물량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 중순까지 이런 일정들이 마무리돼야 다시 좀 안정화를 찾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주총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사명을 좀 확정을 지었는데, 올해 기점으로 가스터미널이라던가 수소, 해상풍력, SMR 성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기존의 대형 원전이라던가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리고 3D 프린트, 폐자원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4월부터 좀 힘을 내면서 좀 도약을 해주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원전 테마가 힘을 내지 못한 이유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체르노빌서 방사능 위협을 가했다. 유럽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태. 체르노빌을 점령한 러시아군이 방사능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재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고,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출입 금지 구역을 군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러시아군이 체르노빌에서 대량의 낡은 무기를 운송하면서 발전소 4호기 주변에 건설된 경남 용기가 파손될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더구나 러시아군은 공격으로 발생한 화재가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진화할 소방관들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핵 안전의 측면에서 러시아군의 행태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수억 명의 유럽인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러시아군은 이달 초에도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 남동부 원자력 발전소에 포격을 가해 방사능 유출과 관련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원자력 시설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일찍 러시아군이 일부 점령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전했고, 국제 원자력 기구를 통해서 이 사안을 상세히 관찰하고 있다. 원전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피로가 누적된 직원들을 교대해야 한다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체르노빌 원전은 사상 처음으로 전쟁의 상황 속에 놓여있는 원전입니다. 마치 활화산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동을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난에 대한 큰 걱정은 없으나, 문제는 핵 폐기물을 저장하는 이런 냉각 장치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방사능 노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속보로 러시아군이 체르노빌을 좀 헤집어서 유럽 지역에 방사능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고 좀 경고하는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만일 다시 원전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와 안전에 좀 반대파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고, 폐기물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부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산업부 신한울 원전 3, 4호기 2025년 착공, 즉시 재개 공약과 거리가 있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가 일러야 오는 2025년에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대선 때 신한울 3, 4호기 추진 즉시 재개를 공약했지만 착공까지는 앞으로 2년 가까이 소요되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 정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고 3, 4호기 완공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 내 이루어지는 것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올해 2분기 안에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이후 에너지 기본계획, 전력 수급 기본계획 등 상위 에너지 계획에서 원전 건설 재개, 계속 운전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4년까지 11개 부처 합동으로 원전 개발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를 취득을 추진한다. 이후 공사 계획 인가를 거쳐서 2025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 원전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건설 허가와 전원 개발 실시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한 9차 전기본과 3차 애기본, 탄소 중립 시나리오 등 현 정부가 수립해 놓은 상위 계획들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 측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사 재개를 확정, 건설 허가가 난 후에야 한수원 차원에서 기초 굴착을 하고 발전소 설비 공사업체 경장 입찰 공고를 내고 건설사 계약을 해야 공사를 하게 된다며 원자로 주기기 같은 경우야 두산중공업의 수의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결정됐다고 봐도 되지만 발전소 건물을 지을 건설사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올해 안에도 당장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할 때 전기본에 포함된 만큼 예정대로 지어야 한다는 건설 재개 측 주장에 지속적으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전력 수급 계획에 없던 발전소를 지을 수 있고 계획에 있는 발전소도 안 지을 수 있다며 건설 중단을 추진했다면 같은 논리라면 신한울 3, 4호기도 당장 건설 재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사실 당장 대형 원전이라던가 그리고 SMR 기자재 수주 이런 납품으로 인한 이런 매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실적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국내부터라도 빠르게 공사 재개와 수명 연장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에서 좀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신한울 3, 4호기도 당장의 시행에 어려운 부분도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즉시 재개를 공약을 했지만 현실의 벽에 좀 부딪히면서 추가적인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이유도 어쩌면 현재 주가가 다시 주춤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체크해 볼게요. 시장의 수급과는 관계없이 두산중공업의 수급은 외인과 그리고 기관은 동반 이탈을 지속하고 있으며 개인들의 일관된 매수세 좀 전반적으로 꼬여가만 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3일간 매도세를 유지하고 기타 법인도 오늘 2만 1000주 이탈이 되면서 주요 수급 이외에 또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두중에게 중요한 기관 수급은 계속 강하게 밀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금융투자는 오늘 108만 주가량 또 던졌습니다. 거진 1월부터 금융투자는 계속 이렇게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전혀 매수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연기금도 꾸준히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좀 나갔다 하면서 좀 눈치 보기 싸움이 시작된 것 같고 오늘도 어제 한 48,000주 들어왔는데 오늘 한 4만 주가량 나갔습니다. 수급으로 보자면 좋은 구석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도 최근 좀 늘어나는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15%까지 공매를 치면서 수량은 130만 주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전체 거래량이 880만에 공매 비율이 15%까지 좀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공매들의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 잔고 같은 경우도 3월 24일 기준 2230만으로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85만 주가량 이렇게 증가세로 3월 초반
1,500만 주의 이런 공매 잔고에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차 거래를 보셔도 신규 체결량이 이 상환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체결량은 92만 주, 그리고 상환은 86만 주로 그 차액분인 6만 6천 주가량이 좀 잔고 수량이 소폭 증가를 했고, 잔고 금액 같은 경우는 좀 감소를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매 세력이 늘어나고 LWR 거래 마감이 3월 30일로 좀 2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신주 교환에 대한 또 공매와 대차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WR이 4월 달 본주로 모두 상장되기 전까지는 비슷한 공매도와 대차 거래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강한 음봉을 맞으면서 3.6% 하락한 21,1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횡보를 하면서 중요 구간을 지켜주었는데, 오늘의 하락으로 21선에 대한 이탈과 최근 2주간 가장 저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래량도 어제에 비해서 400만 가량 좀 늘어났으나 이렇게 900만 가까운 음봉의 거래량으로 다시 주가를 좀 눌러주었다는 점, 빠른 시일 안에 좀 반등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2만원 구간까지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2만 1,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의 타이밍도 좀 만들어갈 수는 있으나 23,000원에서 다시 좀 멀어진 부분이고, 이때와 같은 대량의 거래량과 더 강력한 이런 호재들이 좀 나와야 주가를 다시 23,000원 위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추가적인 조정세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점점 추가 물량의 시점이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1WR 요 신주 인수권도 오늘 한 10%가량 급락을 했는데, 3월 31일 정지까지 두 번의 거래가 남은 만큼 좀 변동성이 위아래로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내 매수가에 상관없이 매도가 목적이라면 3월 31일 날 전량 매도를 하셔야 하고, 1WR 1주당 1.57주를 두산중공업 본주로 전환을 하려면 4월 4일 행사 만료 전까지 전환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내가 1WR 좀 손실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일 동안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두중 본주로 전환하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고, 전일 제가 잘못 알려드린 부분이 있는데 행사 가격은 14,900원이 아니라 14,4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1WR 물량에 1.57주를 더 받으면서 좀 할인된 가격에 본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증권사에 전환 요청을 진행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과 이런 방법에 대해서 숙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어려운 시장 이겨내고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조금 전화번호 보시거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